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 해제 이후의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4일 13시 06분경 대통령에게 전화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당시에 증인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제가 그때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대통령님 계엄 해제는 신속히 해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소방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예.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진실을 물어봤는데 예. 소방청장께서는 여전히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청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이상민 장관과 통화 내용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PPT 한번 봐주십시오. 이 PPT 자료가
존경하는 최현희 의원께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3일부터 4일까지 소방청장이 통화를 누구랑 했냐, 통화 내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맨 밑에 줄 보면 소방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해서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국회에 버젓이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즉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은 12월 3일 날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예요. 최소한 소극적 동의, 소극적 참여를 하신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또 하나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청장님? 12월 4일 날 소방청장은 차장에게 지시를 내렸죠.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기억납니까? 12월 4일 날 말씀하십니까? 예, 이 다음 날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차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1대1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입단속 시켰어요. 도저히 기억 안 납니까? 소방차장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대질해 볼까요? 기억 안 나요? 이 청장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차장한테 입단속 시키라고 지시를 안 했다고요? 예. 그럼 차장이 청장 지시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던 10여 명 이상에게 1대1로 찾아가서 맨투맨 입단속 가당치 합니까 이게? 입단속 안 했다고요, 청장님? 예. 차장이 입단속 안 했다고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청장이 지시가 있으니까 차장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셔야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 정말로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제 자신도 그 이후에 계속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논란에서 비껴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차장에게 그것을 지시하거나 청장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소방청장으로서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불편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당장 아니라고 하셔야죠. 그거는 제 혼자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언론사 단전 다수가 하찮은 일입니까? 그리고 국회에 이런 보고를 왜 합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서 행안부 경찰국장,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경찰들은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청장은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가 있을 때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찰 간부 여러분 중에서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던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건 다 기록에 남을 거고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좋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일탈입니까? 청장님?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주범이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대명천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소방청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라니요. 소방청장의 순간적 판단 착오가 또는 판단 실수가 또는 판단 미흡이 소방청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걸 씌웠습니다. 제가 모두 오전에 발언해서 소방청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언제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다시 한번 우리 윤건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경찰청의 관련 공무원들, 우리 이호영 차장을 비롯한 폐쇄관 의원님, 그 폐쇄관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 언론기관의 단전 단수와 관련한 지시 내리는 논의 아니면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언급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소방 간부들 중에 안 계세요? 그날 회의 같이 하셨던 분들? 소방청 관련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사실을 들었던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배서관. 예. 진실은 영원히 덮여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이 불의한 이 권력에 의한 쿠데타의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의무는 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협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래도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질의하셨던 거 좀 이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엄 선포가 10시 22분에 있었는데 10시 37분에 전화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11시 37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11시 37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예, 예. 10시라고 말씀하셔서 예, 예. 그럼 언제쯤 가신 거죠? 소방청으로 들어오신 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소방청에 아마 입실한 게 11시 조금 몇 분에 입실한 것 그거 이제 같습니다. 계엄한 거 보고 불이 나게 뛰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 비서실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그 사무실로 바로 나왔습니다. 단전단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관련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셨습니까? 진술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진술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적극적으로 계엄을 엄호하면서 언론의 자유까지 탄압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소방청은 사실 정치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여야 할 거 없이 소방청 잘 되라고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법도 개정하고 어떻게든 소방청 활동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소방청은 편파적으로 하시죠? 이 계엄에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단히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그날 전화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 자료에 제가 행안부 장관님하고 통화가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통화를 했다는 걸 제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방 활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를 빼고 요청이 얘기한 건 없었습니다. 단전 단수를 빼고 말씀하신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이 내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 부분만 싹 빼고 말씀하신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로 지금 임하시는 건데 이거 내란 수사가 만만치 않은 수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자동 통화 녹음 보통 다 쓰는데 하고 계시죠? 저는 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실 거죠?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안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확인하셨을 텐데 MBC, 한겨레, 경향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잘하세요. 저희 수사기관 가기 전에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거짓말하시면. 아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다 하지 못하는데요. 한 4군데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니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첫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띄엄띄엄 듣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그걸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났고 경찰청에서 그 이후에 어떤 아니 요청이 없었다는 장관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에서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등을 단전단수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응해라고 말하는데 아 네네 듣고 있었다고요? 그게 상당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회의 중이었고 총장님 녹음하고 계시죠? 전화기 진술 잘하세요. 하고 계시죠? 녹음 안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라고요. 자, 선관위 단전단수 지시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건 또 뭐예요? 선관위에
단전 단수하라는 그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도 없습니다. 민주당사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언론사와 관련돼서만 몇 군데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상당히 빠르게 그 전화가 왔고 그날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회의를 가지 하고 있으니까 메모지도 있고 연필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장관이 뭔가를 말하는데 받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믿을 국민이 그래서 그 자성하면 되겠냐고요. 그 메모지를 제가 그 실행도 안 됐고 경찰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그 이후에도 제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메모라고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버리셨다고요? 증거를 인멸하신 거네요. 본인 잠깐만요. 증거지만. 잠깐만요. 소방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소방청장은 굉장히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될, 그래야지 정상적인 소방청장의 자세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방청장 일상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서 그분들의 자세, 표정만 보고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방청장이 사전에 이 국가의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준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기억나는 것까지 최대한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라고 봐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차장이 옆에서 들은 거 말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듣거나 말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만약 그 외에 지시를 하셨거나 전달한 사안이 있으면 위증으로 처벌받으시게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날 회의석상이었고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서 말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거 외에 소방청의 다른 간부들에게 그 리스트를 불러주면서 협조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예.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소방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입장을 바꿨다라고 나옵니다. 입장을 바꾼 겁니까? 저는 국회에서 답변한 자료에도 보면은 입장을 바꾼 거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입장 바꾼 거 아니죠? 일정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자, 없었고 좋습니다. PPT 다시 띄워주세요. 정리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뭐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주어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냐 소방청장에게 묻죠. 예, 맞습니다. 그죠? 단전 단수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이 투입되면 뭐 기억 못 한다고 하셨고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저기 조치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이게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예요. 소방청에서 단전 단수할 수 없으니까 경찰이 주체거든요. 단전 단수 주체. 소방청장한테 전화하기 직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를 해요. 단전 단수 관련해서 것으로 추측되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맥락과 취지로 제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단전 단수의 조치의 주체는 경찰이고 소방청은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저는 그때 그 13일 날 의원님께서도 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단전 단수가 우리 업무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다시 예, 묻잖아요. 이 질이 길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단전 단수 조치의 주체는 경찰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에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소방청에는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면 협조해라. 협조 지시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맥락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뭐 어떤 맥락이라는 말입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소방 활동 상황의 전반적인 것을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는 단전 단수 요청을 받았느냐라고 네.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네. 경찰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투입인지 뭐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청하면은 소방청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즉 경찰에게는 단전 단수를 하라고 한 거고 소방의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도와줘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어를 잘 해석을 못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제 해석이 틀렸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맥락이나 장관님이 지시는 아니라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저에게도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회와 같은 충돌과 인명사고가 발생이 우려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서울본부장과 경기본부장 다른 시도에 상황 파악을 한 것입니다. 다음 왜 그럼 서울본부장한테 경찰이 연락이 오면 협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해도 증거권 하셔야죠. 제가 서울본부장 그 자료를 자세히 봤는데요. 그 경찰의 요청이 있었느냐라고 서울본부장은 이렇게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일이 그 서울본부장께서 서울의 상황을 잘 챙겨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차장이 그 다음에 서울본부장한테 전화는 거기 못 받으셨어요? 예, 차장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챙겨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소방팀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장관 자, 국회와 청장 잠깐만요. 청장이 들었던 사실을 지금 굳이 해석을 하지 말고 들었던 사실 그 자체 본인이 이해했던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기초에서 본인은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걱정까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걱정. 이미 단전 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이제 와서 부정해요. 그 쪽지 본 적은 자기 스스로 실토했어요. 곁눈질로 힐끔 봤다고. 자, 남의 걱정하지 마시고 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단전 단수를 소방청에 요청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명확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사 5곳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 투입, 봉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요청이 오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이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고요. 요청이 오면 소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됐죠? 오늘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봉쇄까지 나오셨어요 또. 응? 아니, 그 부분은 앉아 그렇게 계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진실은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고요. 또 이 중요한 중대사는 어쨌든 간에 밝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기도 하고 아주 마음적으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상 50년, 4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이 비극적인 사태의 주인공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는 것, 대한민국 경찰청의 청장이었다는 것, 대한민국 경찰청의 서울청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부대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 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밝히고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지 13만 경찰, 그곳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경종도 되고 교육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책임도 묻지 않고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까지 있는 그 청와대 근무자, 그리고 장관을 보좌했던 행안부 근무자, 대통령 파면되고 탄핵되고 장관 파면되고 청장, 서울청장 다 파면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누가 책임 있을까요?
도의적으로 따지더라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우리 차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 이 질의 과정에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 서울청장의 보직을 임명해야 될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가장 큰 장관 보좌관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장관이 파면된 것만으로도 절대로 승진돼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게 어디 작은 일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 승진시키는 이런 인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총경 인사, 경무관 인사 이런 방식대로 된다면요. 정말 이것은 내란을 획책하고 연장하는 거예요. 차장께서 이제 남은 인사에 대한 본인들의 정말 인사권을 자기의 권한들을 최대한 작동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 이게 서면 질의를 넣으면서요. 부탁을 꼭 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미래치안국장과 장비운영과장 그 소관 업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청장 대행께서 직접 챙겨 보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김종양 의원님, 목영종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 정춘생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